먼저 보셨던 그 하나고에 진학한 학생 인터뷰를 보시면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생활기록부의 전문가적 기질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역시 내신 등급도 잘 나왔고요. 두 번째로 보셨던 한양대학교에서는 첫째 성적을 정성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 능력사항, 담임 종합 의견이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학교가 공통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이 정량적 성적, 그다음에 숫자로 산출된 그 추임만 중요한지 알았는데 정성적인 성적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포인트는 이제 생기부의 정성적 성적을 어떻게 기술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똑같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영어를 비교를 좀 해볼까요? 영어 위쪽 칸에 있는 학생의 경우 영어 코멘트는 영어에 관심이 많고 수업 태도가 바르며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모든 활동을 통해 정확하게 가업을 수행하며 글을 읽으며 중심사항과 세부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에 대해 말할 수 있으며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의도나 목적을 파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딱 이 생기부 두 학생 다 모두 전과목에 A등급을 받은 학생들이에요. 어머님들께서 입학 사정관이라고 하셨을 경우 두 학생의 생기부를 보셨을 때 어떤 학생을 우리 학교의 인재로 뽑으실까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기재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어머님들과 최종 작성자는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나아가야 될 부분이겠죠. 대부분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관심이 많으시죠. 근데 관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들이 희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끔 같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학년 때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부분이 탄탄히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에 있는 R&E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는 1학년 때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서 아이의 진로와 지원하는 학교, 왜 그 학교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셨다면 본격적으로 2학년 때는 R&E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R&E라고 하는 것은 스텝 2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1학년 때 수행평가를 참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과목에서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하다가 나는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되어서 같이 친구들의 최소 5명의 그룹을 형성을 하여서 R&E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무역에는 어떤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고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꿈과 생활기록부가 같이 맞아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 소개서를 작성을 해야지 면접관이 볼 때 이 학생은 정말 생활기록부와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겠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 3학년들 재원생의 숫자고요. 총 40명 중에서 지필고사는 가만수가 넘었네요. 26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전 과목이 A등급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이 많죠. 이 학생들이 하나고에 지원을 하였을 때 1차적으로 26명은 통과를 했겠죠. 지필고사가 A등급을 받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에는 이 A등급 받은 학생들 중에서 7명만이 수행평가의 그 생활기록부 사항에 조금 심도 있게 내용이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그 지원 동기에 해당하는 R&E에 대해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도 있게 지원한 학생들이. 그래서 사실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주학원 중등부에서도 하나고에 지원해서 합격된 학생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해와 같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 이 시점에서 조금 제가 학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그동안 학생들이 하나고에 지원을 해도 합격을 하지 못했을까요?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넘쳐나게 됐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점점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바뀌는 추이고요. 지금 현재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아직 기회가 많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어머님들을 모셔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하나 고등학교나 특목고에서 이제 중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내신 A등급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 2학년 때 이제 자신의 진로를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요. 수행평가를 통해서 이제 당연히 교과목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공부를 하다가 수행평가를 하다가 본인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R&E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적 기질을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한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한양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이제 고등학생들의 로드맵입니다. 수상 경력은 학과목에 대한 수상 경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그 다음에 이 체험 활동을 통한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본인은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기술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안까지 이렇게 지금 참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은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지금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생활기록부는 수상 경력을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신 상위권 학생이 당연히 교회 활동에 나가서 학과목에 관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설정한 학생이 수행평가나 이제 체험 활동을 통해서 진로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정확하게 어떤 거를 원해서 나는 꼭 그 과에 가야 되겠다는 부분도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정말 이 과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라는 최종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코멘트까지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1학년 입학했는데 학생들 중간이나 기말이나 이런 일정들은 다 아시고 계신가요? 네. 어머님 혹시 아시는 어머님 어떻게 보고를 확인을 하셨어요? 보셨어요? 네네. 보시면은 학교마다 이제 학사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리로 달력 형식으로 나오거나 큰 이런 표에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표는 현재 저희 이주학원 중등부에 재원하고 있는 이제 상암중학교 학생의 학사력을 수거를 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왔어요. 분석을 해봤고 지금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제 입학 테스트를 이렇게 볼 때 자유학기제니까 굳이 학원에서 해야 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학기제 때는 혹시 수행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쵸, 하죠. 어머님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상암중학교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4월 마지막 주 28일부터 30일까지고 수행평가 지금 항목에서 가장 높은 과목이 이제 영어랑 과학으로 나타나죠. 이 상암중학교에 재원하고 있는 학생인데 내신은 굉장히 잘 봤어요. 그래서 A등급이에요. 그렇지만 수행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등급은 B등급으로 하락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디테일한 상황은 저 이제 중학교 1학년 담임이신 김소연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진로 활동에 대해서 어머님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으로는 진로입니다. 그러면 1학년 때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건 어떤 걸 해야 하냐? 1학년 탐색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탐색 활동은 본인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적성 검사나 직업 체험, 그 다음에 외부 활동 강연을 듣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듣게 되면서 아, 직업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직업은 이런 걸 하는구나. 그러면 완전 나 너무 관심이 있네. 아, 그럼 이걸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구나.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날 수는 없겠죠.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은 어떤 거냐? 밑에 하단을 보시면 진로 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 맵이 있죠. 이런 부분 결과물을 가지고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어필을 해야 될까요? 누구죠? 담임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야 합니다. 왜? 진로 활동은 누가 작성할까요? 네,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이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어필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을 다 알까요? 아, 이 아이가 진로를 뭐가 관심이 있네? 아, 이거에 흥미를 갖고 있구나. 진로가 뭐겠네?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진로 노트, 다시 얘기하면 좌맵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1학년 때 어머님들께서 하셔야 한 역할입니다. 동기가 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반 아이 중에 꿈이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난 과학자가 될 거야. 그랬을까요? 그랬을 리가 없겠죠. 그 아이는 동기가 뭐냐면 교과 과목인 과학 시간에 수행평가인 섬유공학에 대해서 알아오라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섬유공학에 대해서 처음 안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그러면 숙제 수행평가가 아니면 그 아이가 섬유공학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죠. 섬유공학에 대해서 숙제를 한 다음에 아, 이런 것들이 있네? 너무 재밌다. 난 좀 더 해볼래. 하고 해서 거기에 시작해서 그 아이는 꿈이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로 활동에 기록을 하게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진로를 정했으면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진로에 맞는 진로 독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까요? 못하죠.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바로 어머님들이죠. 학부모님들. 그렇죠.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진로 활동은 진로 활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독서 활동도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이것도 같이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예를 들게요. 학교 행사에 일단 참여를 하는데 학교 행사는 참여를 하고 그 부분에서 그거 말고 학급을 저는 예를 들겠습니다. 학급에 예를 들면 학급에서 자율활동으로 뭐를 할 수 있겠냐 하면 뭐가 있죠? 밑에 나와 있죠? 읽어주세요. 뭐가 있습니까? 네, 게시판 관리가 있고 일단 제일 먼저 하는 아이들이 뭐냐면 선생님 저 회장할래요, 부회장할래요 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반에 한 명 또는 두 명이죠. 근데 그것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밑에를 보시면 게시판도 있고요. 청소 도구함 관리도 있고요. 체육대회 응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자율활동을 가정에서 제가 예를 들게요. 물론 제가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동생이 한 명이 있고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제 연결고리를 제가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예약이나 일단 일정을 잡는 건 제가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가정에서 제가 만약 이런 수행을 안 했다면 될까요?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에서 하는 건데 게시판 관리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청소 도구함 관리 안 중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그 학급에서 작은 역할이더라도 성실히 협동심을 갖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자율활동에 어필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할 때 선택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죠. 본인의 적성, 그 다음 흥미, 그 다음 관심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떤 거에 연결을 할 수 있냐? 바로 직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업도 똑같죠. 직업도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은 직업에 연관되어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 또 하나 학교에서 동아리가 있는데요. 동아리가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또는 본인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도 됩니다. 동아리는. 근데 동아리는 본인이 혼자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최소
동아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를 설득합니다. 최소 5명. 최소 5명. 근데 이거를 처음엔 저도 당황했는데, 그 동아리를 새롭게 만드는데 친구 5명을 설득했어요. 근데 만약에 고입에서 하나고나 또는 한양대, 그 다음에 더 높은 대학교를 갔을 때 학생부 전형을 본다면 이 아이들이 주의 깊게 안 볼까요? 동아리를 본인이 주최했어요. 친구들을 설득했어요. 역할 분담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뭐가 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큰 거에 큰 단체의 리더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머니.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렵지만 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선택해서 만들었다면 이 아이는 대단한 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던 건 어떤 부분에 해당하냐? R&E 활동에 속합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게요. 동아리를 일단 독서 활동반에 들었는데 독서 활동반에서 분야별 독서 활동을 해라 라는 게 역할이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는데 저는 뭘 맡았냐면 사회 부분을 맡아서 이거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아리 활동 내에서.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맨 끝에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유치원이죠. 유치원에서 가서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어머님들께서 이런 부분 어머님들 계세요. 학원을 빠지고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과학의 사회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머님들 중에서는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지역 활동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치원에 가서 읽게 하는데 이게 돈을 받고 할까요? 돈을 받고 하지 않겠죠.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활동이 연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봉사활동. 너무 잘하시네요, 어머니. 네, 봉사활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가 딱 빼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게시판 관리를 한다거나 또는 유치원 가서 봉사한다거나 그러면 혼내지 마시고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학업뿐만이 물론 학업은 등급 A 등급 맞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활동은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 단 중요한 건 뭐냐? 아이들이 다 까먹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다 까먹어요. 선생님들이 다 알까요? 만약에 제가 이 반에 담임이에요. 지금 30명까지 다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자, 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독서를 했고 어떤 봉사를 했는지 제가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1월 달에 담임 선생님들이 어떤 종이를 나눠줍니다. 거기 뭐냐면 아이들이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걸 활동들 또는 독서 활동했던 부분을 이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용이 없겠죠. 하면 뭐합니까? 기록이 안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입 가려고 또는 대입 가려고 활동하는 거잖아요.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했으면 기록을 하는 게 낫겠죠. 일단 기록을 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누구랑 같이? 네, 어머님들과 같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학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대입하고 고입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성평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 봉사는 남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를 생각해, 나만 생각해서 할 수는 없어요. 봉사활동. 다른 사람들, 이웃과 나는 배려를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요즘에 고입과 대입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인성평가를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어머님들께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학교 봉사하고 개인 봉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학교 봉사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 봉사는 모두 다 참가하는 거예요. 모두 다. 근데 참가 안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띵까띵까 빼먹고 친구랑 놀고 그러면 고입이나 대입에서 평가할 때 이 아이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 반찬이 있는데 반찬을 입에다 대줬어요. 근데 왜 그걸 못 먹냐고요. 기본적인 걸 못하는 애들은 다른 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학교 봉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은 1년에 10시간 또는 15시간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학교 봉사는 무조건 다 참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게 중요한 건 뭐냐? 개인 봉사를 하겠습니다. 개인 봉사는 어떻게 할까요? 본인이 알아봐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포커스로 티가 날까요? 표현이 뭐가 될까요? 네? 그렇죠. 정기적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정기적으로 하려면 본인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뭐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기 주도 적을 볼 수 있겠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봉사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월 1회. 근데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봉사를 여러 군데 하는 건 안 좋습니다. 한 군데는 딱 정해서 일관적으로 성실함이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한다면 어머니는 어떠세요? 정말 좋으세요? 솔직하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오, 맞습니다. 경험해보라고. 근데 싫어하는 어머님도 굉장히 계세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왜 보냐?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죠? 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더라도 남과 다른 나더라도 우리 아이 잠깐 끝났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봉사활동은 왜 중요하냐면 남과 다른 나까지 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리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두입니다. 어디에서? 모임하고 대인에서. 1학년들에는요, 1학년은 한 곳에 취해쳐서 독서를 하면 안 됩니다. 진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독서를 해야 돼요. 근데 다양한 독서는 예를 들어 뭐가 있냐?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독서를 하게 됩니다. 해야만 하고요. 그런 다음에 2학년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독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했던 듯이 본인의 1학년 진로를 탐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2학년 올라올 때 뭘 정하게 되죠? 진로, 그럼 적성을 정하게 되죠. 이런 부분을 토대로 구체적인 독서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얼마 정도 읽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월 1권. 그러면 1년에 몇 권이죠? 12권이죠. 근데 12권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고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독서? 기본 독서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로 독서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읽을까요? 안 읽죠. 누가 해야 되죠? 어머님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어머님 다 이해를 합니다. 저는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또 아이 케어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하지만 이걸 해주셔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좀 더 밝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좀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없고 어머님들도 체크하기 좀 힘드실 테니까. 논술 자유학기제는요, 1학기 중간 진로 희망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필독 도서 아이들이 읽게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권장 도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나옵니다. 영상, 그 다음에 활동 계획서를 하게 되고 1학기 기말 가겠습니다. 1학기 기말은 앞에서 진로 활동을 했다면 나머지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을 아이들이 하게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1학기 때 했다면 1학기 때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부분 또는 5가지 독서활동까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획을 했다면 2학기 중간, 2학기 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전반적인 생활 기록부에 대한 이해. 왜냐면 본인의 아이들도 알아야 되니까. 왜? 본인의 활동 기록해야 돼. 본인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2학기 중간에는 생기부 이해를 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저희 탑반에 생기부가 아이들 되게 잘 쓴 애들이 있습니다. 선배 걸 봐요. 아이들이. 아, 이 선배는 이렇게 썼구나. 똑같은 A등급인데 나는 어떤 사람은 한 줄이고 이 사람은 10줄이야. 아까 보셨죠? 똑같은 A등급이면 뭐합니까? 하지만 면접과 짧은 거 뽑을까요? 안 뽑습니다. 왜? 절대평가니까 다 똑같아요. 보시면 되시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유학기제가 있을 겁니다. 자유학기제는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얘들아, 자유학기제면 좋아? 완전 좋대요. 왜 좋을까요? 시험을 하면서 봤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다 안 볼까요? 보죠. 자유학기제라고 시험 안 보는 거 아니에요. 몇 번 볼까요? 1년에 딱
한 번 봅니다. 한 번 보면 거기서 끝날까요? 학교에서? 어디에 남길까요? 생기부에 남기죠. 그럼 또 하나,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죠. 수행평가 없나요? 있죠. 그냥 그거 숙제만 내고 수행평가 했다가 끝일까 선생님이? 아니죠. 뭐 할까요? 생기부에 남기겠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없으니까? 있죠. 마찬가지로 1학년부터 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어떤 어머님들께서 특목고는요 2학년 때부터 보지 않나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생기부는 1학년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 2학년부터 열람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열람 가능해요. 단 수상 경력은 열람이 되지 않아요. 고입에서는. 하지만 대입에서는 열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학교 1학년이고 고입을 위해 향하고 있는 거니까 물론 고입과 대입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차이점은 수상 경력, 대입은. 하지만 고입은 수상 경력 안 봐요. 그리고 또 하나 2학년부터 본다? 아니에요. 1학년부터 다 기입이 되어 있고 1학년부터 열람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나이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업 시간 항상 설명을 합니다. 아이들아 자유학기제가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봐.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은 아직 어리죠.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된다?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죠.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1학기 기말까지 중간까지 했다면 기말은 뭐하냐? 1년을 정리하게 됩니다. 왜 정리하냐? 일단은 1년 동안에 본인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정리를 하게 되고 또 하나 1학년 때 생활기록을 만들었다면 2학년 때 생기부 없나요? 있죠. 1학년 때 본인이 못했다. 아 이건 조금 못했네. 아니면 또 1학년 때 탐색을 했다면 2학년 때 진로를 정해야 되네. 이런 부분을 미래를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2학기 기말에 하게 됩니다. 됐죠? 누구랑 같이? 어머님들과 같이. 네. 근데 어머님들 힘드시죠? 너무 많이 체크 하는 거. 왜냐면 달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 힘드시니까 저희가 어머님들이 좀 도와드리는 역할이 좀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일단 단화 논술 정규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일단 보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있습니다. 1년이 있고요.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권수를 몇 권 읽어야 되죠? 한 권. 다시 얘기하면 1년은 12권. 아무거나? 아니요. 기본도서 플러스 권장도서. 이런 부분을 논술 과정에서 한 달에 한 권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서 목록 밑에 보시면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너 언제 갈래? 몇 시에 갈 거야? 이런 거 체크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논술 정규 과정에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월달 하겠습니다. 자, 3월달이 된다면 분석 계획을 해야 됩니다. 새학기 방향성. 이게 뭐냐? 새학기 방향성인데 그 전에 분석 및 계획을 합니다. 이런 계획은 어떤 거냐? 아이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뭐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자율활동을 뭘 했으면 좋겠네? 아니면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새학기 방향성을 가지고 선생님 면담을 합니다. 그 종이를 가져가세요. 담임 선생님들께. 그러면 담임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 아이가 환경미화에 너무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이거 한번 맡겨주세요. 그렇게 어머님들이 말을 하시면 담임 선생님 마음이 안 흔들릴까요? 본인이 원하면 시키죠. 자율활동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담임 선생님 면담을 통해서 어필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8월달이 되면 시나리오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 1월달부터 8월,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본인이 했던 생활기록부 안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을 시나리오로 작성하게 됩니다. 왜냐? 11월달이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종이를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 활동 뭐 했어? 왜냐면 담임 선생님 다 몰라요. 다 나눠줍니다. 너 뭐 했어? 적어봐. 다 적어. 더 적은 다음에 다 적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면 어머님 너무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 막상 찾아가요. 그냥 내가 잘해주세요. 뭐 내용도 없어요. 잘해주세요.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저희 시나리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저희 아이가 자율활동은 이런 부분을 했고요. 독서활동은 이런 부분을 했고 얘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진로를 선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생활기록부를 작성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 종이를 들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담임선생님 안 좋아할까요? 담임선생님은 본인 스스로 다 쓰셔야 돼요. 30명, 40명. 머리가 안 깨지겠습니까? 깨지죠. 그럼 종이를 가져가세요.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드렸어요. 선생님들한테. 선생님이 잘 썼을까요? 확인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맞습니다. 나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몇 월 달? 정확합니다. 2월 달에 확인하시면 돼요. 2월 달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서? 나이스에서 하시면 돼요.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어떻게 하냐? 선생님, 그 다음에 어머님,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과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아이들이 뭘 했네, 그 다음에 뭘 작성을 했네, 그 다음에 성적표는 뭐가 나왔네,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근데 만약에 이게 컴퓨터도 사람이 하는지라 좀 이게 업로드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럼 전화해 주세요. 그럼 바로 업로드 하면 되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면 되죠? 근데 제가 다 올리는데 조금 이게 딜레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넘길게요. 네, 이주어학원 5등, 중등부 5개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신은 기본이다. 왜?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이니까. 왜?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내신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내신은 기본입니다. 두 번째, 승부는 수행평가다. 왜? 내신을 잘 봤어야 80점이에요. 근데 수행평가 8점이에요. 그 애는 몇 등급이에요? B등급이 A등급 받을 수가 없어요. 내신을 잘해봤자. 수행평가 굉장히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1학년 자유학기 제대로 시험이 없다 하더라도 수행평가 100% 있습니다. 그건 기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챙겨주세요. 어떻게? 학사 일정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선생님께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아이들만 표현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면담하세요. 갖고 면담은 하셔야 돼요. 또 아이를 어떻게 어필할까요? 예를 들어서 생기부 안 해보시면 교과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교과 세부 사항은 각 과목별, 국영수, 예체능, 그 다음에 체육 다 기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면 다 알겠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 여러 명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어필해야 돼요. 어떻게?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잘 하던가, 질문 잘 하고, 선생님이 돈 짜라면 돈 짜고, 잘 해야죠. 그것뿐만 다 하셔야 돼요. 왜? 각 반에 들어가는 모든 과목 선생님은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교과 세부 능력 사항이. 자, 네 번째 들어갈게요. 네 번째 들어가신 표현은 논리적인 글쓰기 논술이다. 논술이 안 되면 표현도 안 되겠죠. 횡설수설하면 안 되겠죠.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만약 선생님이 안 되면 설득을 시키고 친구들이 만약 안 되면 설득시켜야 돼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논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맨 마지막. 학교 생활기록부를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왜? 고입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대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입,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못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잘 할 수 있을까요? 교과목이 더 많고 양이 더 많은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입으로 올라가면 지금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1번부터 9번이에요. 근데 대입은 1번부터 9번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다 똑같아요. 뭐가 추가가 될까요? 대입은 10번이에요. 10번까지 있어요. 뭘까요?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연락은 안 돼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에요. 대입은 자격증 하나만 추가가 되고 나머지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기입을 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때 기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중학교 때 리더를 안 하고 배려를 안 하고 자율활동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렇게 공부할 과목이 너무 많은데 못해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들이 1년 뒤 1년 생활할 때 중학교 1학년 저희와 같이 다른 학생과 차별된 모습으로 같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학업뿐만이 아니라 생활기록부, 자동봉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저희와 같이 수행을 하면 아이들이 1년 되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